그래서 이제 구독자 수 뭐 10만, 그 다음에 100만을 보유했던 그런 채널도 이 저작권과 관련돼 가지고 한 방에 채널이 삭제되고 해지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작권에 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오래 해오신 크리에이터 분들도 종종 경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의 채널에 유튜브 스튜디오에 이렇게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경고가 떴어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배경으로 사용한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원 저작권자가 구글에다가 제 채널을 신고를 해서 생긴 일이죠. 자,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은 그 적합성을 심사한 후에 저작권 소유자와 저작권 침해 영상 그리고 이행 절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저작권 위반 경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절차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기치 않은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서 채널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심지어는 그 채널 자체가 아예 삭제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그 유튜브 저작권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심결에 또는 다른 사람도 뭐 다 하니까 또는 뭐 이런 것은 사용해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저와 같은 이런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수 뭐 10만, 그 다음에 100만을 보유했던 그런 채널도 이 저작권과 관련돼 가지고 한 방에 채널이 삭제되고 해지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뭐 이렇습니다. 저의 그 노래에 어울리는 적당한 배경을 찾다가 서울의 풍경을 찍은 어느 유튜버 채널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해당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 영상 마음에 든다. 배경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영상에 대한 출처도 모두 밝히고 감사히 사용하겠다 하는 이런 댓글을 그 해당 영상에다가 남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상대방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승인을 미처 받기 전에 제 노래 커버 영상에다가 사용을 했죠. 물론 이게 이제 잘못의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튜버가 저의 영상을 구글에다가 저작권 침해라고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저의 행위가 무척 잘못되었긴 했지만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내심 참 불쾌했어요. 아니, 영상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저의 채널에 와서 해당 영상에다가 경고 댓글을 남기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야 임마, 난 이 영상의 사용을 너한테 허락한 적이 없어. 당장 내려. 이러면 제가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척 조심을 하겠지요. 아니면 뭐 구글에다가 7일 동안의 기간 내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고 저에게, 즉 상대 유튜버에게 통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해당 유튜버는 그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지 않지요. 그냥 주의사항에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사전에 이런 주의 조치 없이 막바로 구글에다가 제 채널에 그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 신고를 해버린 것이죠. 저는 영상의 출처를 다 밝히고 뭐 제목에도 해당 유튜브 채널도 다 밝혀놨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예의는 뭐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게 사전주의도 없이 바로 신고를 해버린 것이죠. 자비심이라고 뭐 1도 없어. 아우 진짜. 뭐 제가 불쾌하긴 하지만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니 그대로 수용해야지요. 이로 인해서 제가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라고 이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일단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저작권 소유자와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No. 둘째, 상업적인 용도만 아니라면 어떤 콘텐츠라도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세 번째, 다른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아주 조금만 작은 비율로만 사용하면 괜찮다.
no. 그다음에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뭐 이미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나도 사용할 수 있다. no.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운 좋게 지나간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공연, 전시, 영상 등을 내가 직접 돈 주고 사서 직접 관람해서 찍어온 것이라면 괜찮다. no, never, never. 특히 공연, 즉 콘서트 등에서 현장 촬영한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물에 대한 사진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리뷰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는 있겠죠.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내용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고를 받았을 때의 절차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게 되면 이 위반 경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위반 경고를 받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 위반 경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총 3회 중 1회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해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위반을 3회 중에서 한 번 했다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은 해지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은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은 90일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이 90일 동안에 연속해서 3번 경고를 받게 되면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 그래서 자신의 채널이 바로 해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저작권 위반의 대상 콘텐츠가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딱 뜨고요. 그 다음에 경고를 받은 날짜는 2021년 4월 19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이 90일 동안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4월 19일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7월 18일 되는 날이 바로 이제 90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0일 동안에 추가적으로 경고를 받지 않게 되면은 90일이 경고가 되면은 바로 처음에 받았던 이 경고 1회 이것이 이제 제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무조건 그냥 90일이 경고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즉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경고는 저작권 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90일 후에 소멸합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자, 저작권 학교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지만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저작권에 대한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영어로 이제 강의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고, 한 4분 정도 길이의 영상인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저작권에 대한 간단한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시험도 뭐 굉장히 아주 중학교 1학년 정도의 그런 상식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자체에다가 이제 철회를 요청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무슨 저작권 위반 대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론을 제출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해당 동영상은 바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시청이 불가능하다는 게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죠. 어떤 것을 사용을 했는지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위반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경고를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작업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자, 신고자에게 문의, 그 다음에 반론 통지 제출이 있게 되는데, 신고자에게 문의라는 것은 내가 저작권 위반을 했다고 구글에다가 신고를 한 원 저작권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저작권 보유자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경고한 것을 처리해달라 이런 걸 요청하는 것인데, 저작권 보유자에게 이제 읍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용서를 구해서 경고를 이제 해제하는 것인데,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통지 없이 그냥 바로 신고하는 그런 인격을 보았을 때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이 해당 저작권자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확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반론 통지 제출을 해서 구글에게 이런 저작권이 침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항변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이제 명백하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 90일 동안에 추가적으로 경고 이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저작권 위반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영상은 모조리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저작권 경고, 유료차 이 경고를 보자마자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던 외국 유튜브의 배경 영상을 이용한 컨텐츠라든지 또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작권 위반에 걸릴 만한 영상들은 눈물을 머금고 모조리 채널에서 미리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 90일 동안의 유예기간 동안에 정말 재수없게 누군가에게 2개 더 신고를 당하면 채널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불안에 마음 쪼리기보다는 차라리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훨씬 정신적으로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AI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노래 커버할 때 그 뒤에 있는 TV 화면에 그 예전에 걸그룹 2NE1의 그 유튜브 공연 영상을 틀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전체적인 배경 영상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영상인데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아지와 뭐 산책할 때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음원도 AI가 다 잡아내요. 그러면 뭐 거리를 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어떤 업소에서 나오는 그 음악 같은 것도 다 잡히게 되죠. 여러분의 채널에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사용해 왔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재수가 좋았을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한 방에 훅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연출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면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이니까 안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노래와 연주 그리고 배경음악에 사용되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